네, 결정문을 보고 났더니 의심이 들었었는데 절차적인 부분으로 시간을 끌지 않았느냐. 결정문 내용을 다시 봤더니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좀 더 생겼다. 이런 말씀을 저 이해했습니다. 네네. 손범규 위원장님. 저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는 게 이게 111일 동안이라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고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이 실체 부분에서도 오늘 밝히진 않았지만 많은 그런 논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절차적인 부분 그리고 오늘 이제 헌법재판소의 이 발표문에서 가장 제가 많이 생각을 했던 부분이 국정마비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법치적인 부분보다는 정치적인 영향, 지금 김의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게 좀 국민들의 그런 분열도 오래 가져왔고 사실 그런 논란을 없애야 되는 게 헌법재판소의 역할이거든요. 정치적인 부분에서 헌법재판소는 자유롭고 독립적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 못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행위에서 분명히 대통령의 권한 중에 하나가 비상계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을 뭐 국민에 대한 배반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존중한다고 물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헌법재판소의 오늘 판단이 정치적인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논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왜 대통령에 대한 그런 어떤 탄핵에 대한 판단이 야당 대표의 그런 두 번째 심판에 대한 거기에 영향을 고려를 해야 되는지 저는 그런 걸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예. 신속하고 과거 대통령에 의해서 봤듯이 63일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61일 그렇게 신속하게 나왔다면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논란의 여지가 없을 텐데 오히려 헌재 고민이 깊어지면서 그런 논란을 가져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곰곰이 연구하고 이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는 건데 저하고 입장이 완전히 반대이신 거네요. 저는 보수 성향의 헌재 재판관 세 분이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선고 일정을 일부러 늦췄다. 이게 제 입장인데 우리 손 위원장님은 예. 네, 손 위원장님 거꾸로 네. 대통령의 고유한 이 계엄 선포 권한을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지금 해석을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건데.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미뤄왔던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상황 여건을 보면서 헌법재판소는 김의겸 의원님께서도 동의하시겠지만 가장 법치에 입각해서 그런 논란의 여지가 없는 정치적인 거에서 가장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좀 더 저 의원님. 지금 헌재 재판관 8분 중에서 3분 정도가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한 헌재 재판관. 이렇게 3분이 말하자면 국민의힘 쪽과 가깝다 또는 정서적으로 통할 수 있다라고 일반 국민들이 보잖아요. 정영식, 김복현, 그런데 조한찬. 그 3분이 5가지 쟁점에 대해서 어떠한 이견도 제시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이견도 제시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오늘 발표문에서 그런 이견을 포함시키지 말아달라는 그런 논란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동안 뭐 4대4, 5대3 그런 의견이 많았지만 오늘 헌법재판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성향, 보수 성향이라고 하는 헌법재판관들도 이제 8대0의 전원일치로 간 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는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의견 차이를 발표하지 말고 그것을 내부적으로 어떤 봉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합의를 본 게 아닐까.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한 게 이게 뭐 6대2가 되든 5대3이든 그런 어떤 또 논란, 분열의 요소를 없앤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내부적으로는 분명히 이견이 있었고 치열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갔고 정치적인 고려도 있었지만 그러나 8대0으로 나온 것은 그 부분을 존중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5가지의 쟁점을 따지면서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이 계엄 선포의 적절성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 대통령 여러 가지 목적을 제시했죠. 경고성이기도 했고 호소형 계엄이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야당의 줄탄핵 예산 삭감에 대해서 이게 바로 국가 비상사태 아니었을까 이런 주장을 했는데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정치적인 것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손범규 위원장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할 수 없었고 사실은 오늘 헌법재판소가
탄핵이 그렇게 많이 22번의 탄핵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그 당시에는 2건의 경우만 있었다. 이게 저는 논리가 안 맞다고 봅니다. 12월 3일 당일에는 네. 2건이 있었던 건 네, 맞죠? 네, 네, 네. 그러나 그 전 과정도 쭉 봤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인정을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래서 대통령의 고심은 거대 야당이 모든 것을 쥐고 흔드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 없었다는 그런 깊은 고민이 있었던 건데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인정을 안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의겸 좀 아쉬운 부분이죠. 아쉽다는 말씀, 네, 네.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는 윤 대통령의 절박함을 이해한다 이렇게 좀 이해했습니다. 김의겸 전 의원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애로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다. 그러나 대통령의 행위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맞게 그리고 상대방 야당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그런 입장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폭력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서 지금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던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라고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별로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